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정유라가 덴마크 법원에서 대한민국으로 송환됐을 때 불구속을 조건으로 수사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자진 귀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우리 특검 측에서 불구속 조건 송환 말도 안 된다. 정유라 측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특검은 덴마크 정부의 긴급 구속 인도 요청을 했고 정유라는 이에 따라서 덴마크 법원의 연장 구금 조치에 취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유라가 불구속을 조건으로 내건 속내는 무엇일까요? 아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를 더 숨기고 싶은 게 남아 있어서일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덴마크 현지 법원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정유라의 심리와 법원에서의 정유라의 심경 등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유라, 구금 풀어주면 사흘 내에 자진 귀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도 아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법원에 호소했다고 하는데 정유라가 구금을 풀어달라고 밝힌 사유,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아기 때문일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일지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그런데 구금만 풀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간다면 불구속 수사 담보해 준다면 자진 귀국하겠다. 뭔가 우리 특검이랑 전문용어로 딜을 하려 한 정유라. 우리 특검 측은 조금 전 정유라의 불구속 수사 조건 말도 안 된다. 정유라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특검과 이른바 딜을 하려 했던 정유라. 그리고 이를 거절한 특검. 과연 언제쯤 송환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잠시 후 그 송환 절차에 대해서 돌직구쇼에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사진 몇 장 보시죠. 덴마크 경찰이 4시간 동안 정유라가 살고 있었던 집을 현장 조사했고 모든 혐의를 확인한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를 체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맞나 여권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 우리 외교부가 요청했던 여권 무효화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무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법 체류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정유라가 체포됐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덴마크 현지 법정에 앉아있는 정유라의 모습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덴마크 법원에서 모든 건 다 엄마가 한 일이다. 나는 모른다. 라면서 엄마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덴마크 법원에서 정유라가 밝힌 내용, 덴마크 법원 현지 취재를 통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 독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말입니다. 류철균이라는 이름보다는 소설가 이인화 씨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류철균 이대 교수.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김경숙 전직 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주라. 정유라를 잘 봐주라. 정유라를 잘 봐주라. 3번 부탁했다. 똑같은 말 3번 하면 이거 안 듣고는 못 베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철균 교수, 필명 이인화 소설가는 정유라에게 좋은 학점을 주고 이른바 거짓 답안서까지 조교를 시켜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 정유라는 독일에 있는데 독일에 있는 정유라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마치 유령처럼 작성한 그 답안지도 입수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독일에 있는데 어떻게 서울에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 서울신문인데요. 그 답안지가 이 답안지입니다. 독일에서 서울에 있는 시험을 볼림안무하니까 누군가는 대리로 이 시험 답안지를 작성해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답만 꼭꼭 썼는지. 그리고 일부러 오답도 썼습니다. 4개 틀리고 다 맞았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될 수 있었던 것, 그 전에 덴마크에 은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적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폭스바겐 차량의 번호 CS. 최순실의 이니셜이라고 합니다. CS. 이 CS 덕분에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은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번호판, 그 번호판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덴마크 현지 법원 취재를 통해서 정유라가 법원에서 밝혔던 소회와 그리고 국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른바 정유라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작성해줬다는 그 시험 답안지의 성격 등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면밀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조간신문보다 뉴스 속보들이 더 많은 날입니다. 덴마크와의 현지 시차 때문에 조간신문들이 미처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을 덴마크 법원 현지 취재를 통해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특종으로 덴마크 현지 취재 내용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공개합니다. 덴마크에 체포된 정유라. 차분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현재 심경은 무엇이고 정유라가 밝혔다는 덴마크 법원에서 모든 것은 다 엄마가 했다. 엄마의 잘못이다. 그 말의 지인은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네 가지 뉴스를 출력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덴마크 체포 정유라, 국내 송환에 올인을 하고 있는 우리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라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덴마크 법원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정유라의 구금을 4주 연장했습니다. 정유라는 구금 연장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항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특검은 정유라 측이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국내에 자진 귀국하겠다라는 의사를 덴마크 법원 측에 밝혔고 우리 특검은 정유라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뉴스 속보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덴마크 법원이 구금을 4주 연장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정유라가 어저께만 해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권 무효와 그 어떤 효력이 아직 덴마크 법원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체류라는 거는 좀 아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혐의로 했냐는 것이 아직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체포는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왜 체포가 됐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덴마크 경찰이 신청한 구금 연장 신청을 30일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일간은 구금 체포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유라가 일단은 풀어달라 하면서 이제 항소할 뜻을 비쳤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죠. 체포된 직후에 정유라가 법원에서 국내 취재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문일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유라가 저 자리에서 밝힌 내용들의 핵심 사항을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덴마크 법원이 정성희 위원님, 구금을 4주 연장한 것은 우리 정부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긴급 구속 인도 청구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려면 풀어주면 일단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신병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금 연장을 했고요. 또 지금 말한 대로 정유라 같은 경우 일단 풀어주면 사흘 내에 아이와 함께 자진 귀국하겠다. 대신에 모든 걸 얘기를 할 테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특검이 그걸 거절하고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특검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려면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적시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화여대 입학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까지로 해서 인신을 저렇게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은 인신을 구속한 다음에
다음에 지금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거에 대해 조사를 한 다음에 뭐 법원에 가서는 이 사안 자체가 예.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니겠지만 일단 신병 인도 때문에 그런 혐의로 해서 지금 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우리 김무식 교수님 나오셨는데 대한민국 검찰과는 달리 덴마크 당국의 경찰은 상당히 화끈하다. 바로 체포해버렸는데 네. 정유라가 불구속을 조건 담보해 준다면 자진 귀국하겠다. 특검의 반응이 말도 안 된다. 뭐 당황, 황당, 분노.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감정 차원에서 보면 정유라 씨가 이제 당장 잡혀와서 예. 송환되고 구속해서 엄중한 수사를 받는다는 게 여론이죠. 그러나 이제 법이라는 건 법 절차가 있는 건데 제 상식으로 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대개 부모와 자식이 같이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 가장 중한 범죄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라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가장 큰 게 일단 입시 부정하고 특혜, 학사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으로부터 이제 승마협회 관련해서 돈 10수억을 받아서 쓴 혐의인데 그 부분도 이제 지금 정유라는 계속 엄마가 했고 나는 모른다는 입장이어서 구속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법원의 판단을 맡겨봐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또 하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을 같이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속 사유가 가장 큰 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도망을 자꾸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자꾸 없애려고 한다면 가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유라 씨가 구속 사유가 좀 해당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오지 않고 계속 도주하고 있었고 예. 유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증거 인멸을 했다는 충분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검찰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일단 덴마크 법원에서 4주까지 일단 구금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특검 쪽에서 정유라 씨의 혐의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입증을 해내고 설명을 해낸 다음에 덴마크 법원 쪽에서 그것들이 인정된다면 아마 다시 강제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지 덴마크 현장, 법원 현장에 저희 채널에 특파원이 나와 있는데 특파원의 전언에 따르면 덴마크 수사당국이 상당히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구금 요청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덴마크 법원이 수용을 했고 아마 우리 특검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정식으로 곧 청구하게 될 텐데 덴마크 당국도 이에 응할 분위기다. 현지 특파원은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이 법원에서 구금이 연장이 되자 이 칼럼. 정유라 씨가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해요. 내가 집에 없으면 19개월 된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다. 집 앞에 기자들이 하도 많아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갈 곳도 없다. 라면서 울먹이면서 구금 연장만은 말아달라. 나를 좀 풀어달라. 내가 제발로 대한민국 들어가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데 덴마크 법원은 받아들여주지 않았군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덴마크 측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유라 씨 입장은 뭐 이해는 가긴 갑니다. 이제 아이를 돌보고 있던 그 60대 여성이 있었고 예.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일을 좀 처리해주던 남성 2명이 그 한 집에서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뭐 최순실 씨는 그러니까 정유라 씨 워딩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고 지금 어머니는 감옥에 있고 예. 나도 이혼했고 결국은 내 아들을 챙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 말만 예. 보면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19개월, 그러니까 2살이 안 된 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모 심정에서는 뭐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아이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또 일견 안타까운 그렇죠. 심정도 좀 들어요. 그렇죠. 이해 가는 부분이 있죠. 정유라 씨 자체도 어린데 또 그 19개월짜리 아기를 보면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 심정은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뭐 적색수배령을 내리고 또 여권 무효화를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예. 와중에 사실상 우리는 정유라 씨가 계속 도주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주 여부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이제 3일 만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일종의 도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괘씸죄도 있을 테고 과연 이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있을 테고 그래서 또 국민 정서도 있을 테고 그래서 계속 구금을 요청한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윤태호 실장님, 우리 특검 측에서는 뭐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덴마크에서 이제 막 체포가 됐고 특검이 덴마크와 공조를 하려 하는 이 시점에 정유라 씨 측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도 했다는 건데 나를 불구속해라. 특검도 이제 기싸움인 것 같아요. 기싸움이다. 그러니까 특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정유라를 반드시 구속 수사하겠다가 아니라 불구속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정유라 씨는 아마도 이런 걸 조금 물밑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 이제 특검이 이게 수면 위로 올려버린 거죠. 근데 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한국에 왔을 때도 그렇게 구속이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덴마크 현지 법원에서도 이 사주에 대해서 구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제 사주까지 관로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덴마크에서 보면은 정유라라는 사람이 덴마크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가 조금 붙들고 있어 달라라는 거거든요. 그 붙들고 있어 달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주를 이렇게 이 사람을 이제 인신의 자유를 구속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쪽 법에서 쉽지 않을 것이고, 예. 이런 저런 걸로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정유라 씨가 좀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예. 싶어요. 본인도 되게 피로한 상태일 것이고, 예. 뭐 조력자도 별로 없고, 그래도 국내 들어오면은 뭐 이모도 있을 것이고, 뭐 일가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유라 씨가 밝힌 발언, 뭐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조력자인 데이비드 융과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다. 나에겐 지금 조력자가 없다. 물론 일견, 약간 동정과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 정유라가 이렇게 나를 풀어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에 일견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울먹이면서 호소를 하는 것과 우리 특검 측에 무언가를 조건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비슷할지 몰라도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저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특검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자진 귀국밖에는 없을 겁니다. 예. 지금 어차피 한 1월 20일 정도가 되면 여권 무효 조치가 이제 발효가 될 거거든요. 그럼 불법 치료자 신분이 당연히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터폴의 적색 수배 요청한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면은 정유라 씨는 어찌 됐든지 간에 국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현재 정유라 씨가 나름대로 거래 조건을 통해 갖고 나를 불구속하면 들어오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특검은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지만, 실제 정유라 씨가 자진적으로 귀국해서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정유라 씨를 또 국내 검찰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 씨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 주 내로 자진 귀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정유라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결국 정유라 씨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그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경재 변호사랑은 얼마든지 전화 한 통하면 통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의 판단을 어떻게든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유라의 제안을 일단은 거절한 우리 특검이 조만간 정식 범죄인 인도 요청을 덴마크 당국에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유라와 관련된 오늘 새벽에 발생한 새로운 뉴스, 두 번째 뉴스를 출력물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정유라는 덴마크 법원에서 모든 건 다 엄마가 시켜서 한 것이다. 나는 몰랐다. 나는 어리다. 나한텐 아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뭔가 대한민국에서 체포를 대비한 치밀한 답변을 준비한 것 아니냐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정유라가 덴마크 법원에서 밝혔던 내용들을, 핵심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에게 정유라가 육성으로 밝힌 정유라의 육성도 저희 돌직구쇼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유라의 육성, 덴마크에서 체포된 직후 정유라는 우리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일단 출력물부터 확인해 보시죠. 무고를 주장한 정유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만 함께 할 수 있으면 한국 가는 거 확실하냐? 보육원에 있든 사회단체로 가든 병원에 입원해 있든 상관이 없다. 구속만 하지 말아달라. 정유라는 줄곧 우리 기자들을 만나서도 불구속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변호사는 연락을 하고 있냐?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가 바쁘신지 연락이 잘 안 된다. 이거는 좀 답변의 어떤 신빙성이랄까요? 조금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문일답. 삼성이 구해준 말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 사실 그 말도 궁금하거든요. 고양이와 개는 있었지만 말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삼성이 차랑 말이랑 다 가져갔다. 이 마당에 삼성이 계속 주겠습니까? 뺏어가죠. 한국에서 내가 갖고 있던 말 한 마리만 있다. 사실 독일에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가 심경이 복잡하고 어머니하고 맨날 싸우니까 아시다시피 재산 포기각서까지 사인하고 남자친구도 워낙 마음에 어머니가 안 들어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 오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유라의 일문일답 계속 이어집니다. 정유라와 최순실이 독일 등에서 자금을 세탁하지 않았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정유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강원도 땅을 받았다. 담보로 2차례 36만 유로 대출을 받았고 1원 한 장 없이 한국에서 그 대출 다 갚았다. 독일에서도 세금 다 냈다. 회사 일은 그런데 모른다. 엄마가 포스트잇 붙여놓고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만 했고 아예 내용은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유라가 국내에 있는 자금을 해외 도피 자금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라는 저희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유라가 육성으로 답변했습니다. 정유라의 육성 답변 지금 공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명의로,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래서 막 조세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윤태호 실장님, 정유라 씨의 목소리가 사실은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애띤 목소리로 뭔가 겁을 먹은 듯한 음성이 미세하게 떨리는 인상도 받았는데 저 나이 때 여성다운 뭐 딱 그런 목소리. 답변은 상당히 똑부러지게 조세포탈 혐의 없다. 그리고 정유라 씨가 말한 저거는 이제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복잡한 뭐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제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중요한 사안은 포스트잇으로 가려놓고 그 밑에 사인만 하라고 해서 모른다. 근데 독일에 집 산 거, 정유라 씨 명의로 된 건 이미 보도가 났지만은 그 하나은행을 통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편집이 너무 봐줬다 이런 지적은 이제 탈법적인 건 있지만은 정식으로 내 이름으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그건 이제 본인이 확실하게 아는 거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대출도 했고 세금도 다 냈다. 그거는 이게 맞는 이야기겠죠. 한국에서 대출도 다 갚고 그렇죠. 독일에서 세금도 다 냈다는 거예요. 예, 그 집 산 거 자체에 대해서는 맞는 이야기인 건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른다. 내가 아는 바 내에서는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사진 화면이 바로 정유라가 최순실이 갖고 있다는 평창에 강원도 평창에 있는 그 드넓은 땅입니다. 강원도 이 평창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독일에 있는 집을 샀고 대한민국의 이 대출금도 다 갚았다. 대단하네요. 저는 아직 대출이 좀 남았는데. 그리고 독일에 있는 세금 다 낸 거다. 그럼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덴마크에서 머물렀던 집은 산 거냐? 아니면 누구 거냐? 덴마크 집은 렌트를 하는 것이다. 렌트비를 내고 있다. 나머지에 대해서 모른다. 하지만 김무식 교수님, 저희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저희 도직구쇼에서도 집중 보도를 해드린 바 있지만 이른바 독일에 세운 스포츠 합작 회사 그리고 또 페이퍼 컴퍼니에서 이미 한국에 있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상당이 계속 정기적으로 독일로 가고 덴마크로 가고 그런 정황들이 이미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정유라 씨의 진술이 어머니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라는 설명이 일견은 뭐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최순실 씨, 그 어머니 최순실 씨가 이미 삼성을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승마협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가지고 옆구리 찔렀습니까?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 세운 그 스포츠 자문회사에다가 돈을 지원한 거잖아요. 지원은 뭐 확인이 돼 있고 그 지원된 돈을 정유라 씨는 그때그때 수시로 인출받아서 펑펑 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계속 공개된 것처럼 자기 생활용품 모두를 거기서 다 썼던 거고 햄버거하고 아이스크림값까지 다 지불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정유라 씨가 개인적으로 그 범죄, 그러니까 삼성과의 이 돈을 그 불법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을 쓴 것에 대한 횡령이나 어떤 강요죄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범행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범행에 연루된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들어와서 정유라 씨가 이 검찰에 출두하거나 수사를 받으면서 밝혀야 될 문제지만 그거 외에 이제 이화여대 사건은 자기가 본인이 주체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따로 밝혀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정유라 씨가 금방 말한 육성을 들어보니까
저 21살 정도의 애띤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저 정도의 분위기와 심신 상태면 얼른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 빨리 들어와서 기자들이나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찰 수사에 가서 당당하게 자기가 아는 걸 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 개인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따지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방 말한 것처럼 자기가 두 살백의 아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동정론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저렇게 복잡하고 힘든 외국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어서 빨리 들어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밝히고 자기가 있는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짓고 잘못을 자기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좀 엄중하게 자기 스스로 객관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 건데 이번에 부모된 입장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지금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들쑤셔놓고 엉망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그런 상태면 우리 자식이 외국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어머니가 어떤 상황인 것인지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보살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는 죄 없고 엄마가 죄가 있어서 감옥에 지금 철창새를 치고 있으면 자식이 제일 먼저 어머니 수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까지 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건 제가 볼 때 인륜지상으로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들어와서 어머니와 함께, 엄마와 함께 어머니를 돌보거나 어머니를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자식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정유라의 덴마크 현지에서의 육성 진술 오늘 저희 돌직구 쇼에서 전격적으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의 방금 그 증언. 일문일답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연락이 안 된다라고도 진술을 했지만 뭔가 전문적인 법조인의 상당히 구체적인 조언에 의해서 현지에 도피하면서 이른바 도피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의혹을 법률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된 발언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명의로,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래서 막 조세 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이 답변이 그러니까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서 준비된 답변 아니냐? 사실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김병민 의원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이라는 사족이 앞에 붙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그 생각이 들 수가 없고요. 정유라 씨도 해외에서 도피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한국 언론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봤을 거고요. 그중에 가장 중하게 적용되는 혐의가 바로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했던 혐의가 아마 해당이 될 거고요. 정유라 씨는 그것을 조세 포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김병민 의원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독일의 부동산을 구매한 과정에 정유라 씨 이름으로 매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강원도에 있는 내 땅을 담보로 빌린 거라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언론의 보도를 정유라 씨가 좀 더 자세히 보셨으면 개인 20살, 20대 초반대 정유라 씨가 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외국의 담보를 가지고 바로 외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대출 특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정유라 씨가 스스로 은행에 가갖고서는 거래를 하고 다 했는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유라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누군가의 법조인의 조력에 따라서 혹시 붙잡히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시다라고 사전에 각본을 짜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정유라가 법원에서 나는 아이가 있다라고 울먹이면서 호소를 했는데 그 울먹임의 호소와는 사뭇 다른 목소리와 사뭇 똑 부러지는 준비된 답변을 저희 기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유라의 덴마크 법원 현지에서 일문일답 내용 계속됩니다. 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말은 안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성에서 주어가 우리 엄마가도 아니고 내가도 아니고 갑자기 삼성에서 갑자기 삼성 느닷없이 삼성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선수 6명을 뽑아서 지원한다고 해서 말 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삼성이 지원한 6명 중 1명일 뿐이다 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가고 여기서 남편이 집에 돌아가고 있다는 건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끼던 고양이가 죽고 펫리스다. 펫. 애완동물이 없어졌다. 펫리스.
그런데 펜릴스라고 하기엔 덴마크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데도 고양이와 강아지가 꽤 많았다. 우리 파리투파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한창 방황을 했다. 그렇게 힘들어서 다시 말을 안 탄다고 말을 했다. 이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안 타고 있다가 갑자기 삼성에서 타라고 해서 탔다가 다시 안 탔다. 이런 내용이고요. 흥미로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기자들의 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모라고 부른다는데 사실인가? 박 대통령을 뵙긴 했다. 야, 이게 여기서 확인이 되는군요. 정유라 씨 일것으로 추정되는 SNS상의 한 아이디가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이 진돗개를 돌보지 못해서 진돗개들이 불쌍하다. 진돗개 걱정에 대한 것. 이거 정유라 씨가 아느냐. 정유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만난 거 맞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뵌 게 아버지가 일할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가 이혼하기 전에 뵙고 그 뒤로는 못 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관한 일문일답 내용은 계속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엄마 최순실을 통해서 박 대통령과 삼성에? 라고 묻자 이른바 삼성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그때 난 임신 중이었다. 시점은 맞습니다. 엄마와 사이가 아예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했다. 이때 막 각서 쓰고 가출하고 그랬던 때죠. 주사 아줌마라고 하는 백 실장은 누군지 알 것 같다. 이 부분에 별표를 치겠습니다. 주사 아줌마라고 하는 백 실장은 누군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 주사 백 선생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개시켜줬고 최순실이 소개한 주사 아줌마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가 귀결될 것 같습니다. 차은택은 한번 본 적이 있다. 테스티로사, 강담에 있는 테스티로사에서 정유라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그리고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정유라의 육성 진술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격 공개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혹시 엄마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 제가 혹시 전해 들은 부분 없나요? 시대에 전에 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저는 신림동에 살고 어머니는 강남구에 살고 그때라서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없고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백 실장이 누구죠? 아니요, 그 주사 아줌마 무슨 주사 아줌마? 나오시는 분은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윤태곤 실장님. 저는 이 정유라 씨가 말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뭐 이거 꾸며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삼성하고 관계도 이게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한테 내가 삼성을 괴롭혀가지고 돈을 타냈으니까 이걸 같이 쓰자 이랬겠습니까? 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땄고 새로 이제 새 출발하자. 삼성에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네가 이제 훌륭한 뭐 미래가 있는 선수라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유라 씨가 지금은 지워졌지만 이 사태 초반부에 국제승마협회 홈페이지에 자기가 자기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란에다가 소속팀을 삼성 그리고 아버지 직업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 보좌관 그렇게 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물론 조금 이상하긴 했겠죠. 뭐 이런 돈도 나오나 그런 것까지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쭉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좀 그리움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고 엄마하고는 사이가 뭐 계속 안 좋은 거죠. 2014년 세월호 때의 이야기도 이건 정유라 씨의 이야기가 충분히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자 김병미 의원님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은 엄마와 사이가 좋았을 때 뵙고 못 뵀다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그 진돗개를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유라 씨가 박 대통령의 청와대에서의 진돗개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건 이 시점 이후잖아요. 이제 비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에 청와대를 꼭 들어갔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SNS에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선 손님으로서 보안 손님으로서 청와대에 엄마랑 같이 드나들었을 확률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연 초등학교 때 보고 말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장시호 씨가 결혼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장시호 씨 결혼식에 참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그리고 커터칼 비습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2007년도 때 경선에서 탈락했을 때도 언니,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촌 언니가 장시호 씨고 장시호 씨 엄마가 최순득 씨. 최순득 씨 집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며칠이나 머물렀다라는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과연 그 옛날 어렸을 때 한번 뵙고 말았던 게 다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대목은 테스타로사에서 차은택을 한 번 본 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차은택이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저기서 한 번 봤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유라 씨가 귀국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될 부분들은 막 얘기하잖아요. 테스타로사에 굉장히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드나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를 본 거를 정유라 씨가 얘기하는 순간 지금까지 나왔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겠죠. 예. 저 워딩을 보면은 저는 이제 솔직하게 특히 이제 아이나 뭐 이런 자기 어떤 가족과 관련돼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은 굉장히 좀 조율된 답변,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답변 속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유라 씨가 기자들하고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독일에서는 자금 은닉 그런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변호사를 얻어서 했고 덴마크에서는 국선 변호사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금 은닉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8천억대의 어떤 자금 은닉 세탁 혐의가 있다는 게 보도가 나오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 변호를 할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그럼 뭐 어쨌든 그 변호를 받아야 될 어떤 권리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아까 그 워딩이 보다 보면 이제 삼성 여기가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한 게 지난해 그 7월 25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덱 스포츠에 2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게 그 한 달 뒤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뭐 박단진 사장이 가가지고 이제 최순실 씨 만나고 등등 했는데 아마 그 정유라 씨는 말을 계속 타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없었는데 이제 최순실 씨가 계속 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 이화여대도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해서 계속 억지로 다니게 된 그런 상황 같고 말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니까 별로 타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삼성이 등장하면서 자기는 타게 됐을 그 개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유라 씨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라기보다 최순실 씨가 계속 무엇인가를 시키고 정유라 씨는 거기에 대해서 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유라의 육성 진술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유라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육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앞서 이른바 불법 체류 당시 뭔가 돈을 유용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 때의 답변과는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기자의 말을 끊어가며 굉장히 단호하게 박 대통령과는 초등학교 때 만난 게 전부다. 뭔가 심경의 변화를 보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혹시 엄마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 일거 시간 동안 무엇을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 제가 혹시 전해 들은 부분 그 없나요? 시대에 전에 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저는 신림동에 살고 어머니는 강남구에 살고 그때라서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없고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백 실장이 누구죠? 아니요, 그 주사 아줌마 무슨 주사 아줌마? 나오시는 분은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저는 그 정유라가 지금까지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나온 증인 중에 가장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솔직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좀 비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반칙과 특권, 불공정의 상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아무도라기보다는 사실 40, 50대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너네 부모를 돈이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돈도 능력이다. 네, 능력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쓴 글 때문에 이제 10대, 20대를 포함한 전 국민의 공적이 되면서 촛불을 사실 횃불로 만든 당사자이고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어떤 장본인, 어떤 이번 사건의 열쇠를 푸는 알파요 오메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저런 얼굴로 나타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여기에 대해 사실 거짓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박 대통령을 저는
초등학교 때 만났다는 것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 말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 말은 거짓을 섞어서 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 정유라의 제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업무방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주는 것보다는 이 사건 전반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궁금해서 아는 거잖아요.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유라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얘기한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그 디테일한 부분,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런 부분을 캐서 전모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유라 자체가 어릴 때 한 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것보다는 그 문제의 핵심,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관계가 어떻게 얽혔고 어떻게 박 대통령을 통해서 삼성을 통해서 특혜 지원을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우식 교수님. 예, 사실은 이제 저 진술을 쭉 들어보면 일단 정유라 씨가 지금 유럽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국내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서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국내 언론에서 어떤 것들을 계속 지금 취재해서 보도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가 기자들이 만나면 나한테 물어볼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박 대통령 이야기도 알고 있었던 차은택도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삼성 물어볼 것이다. 이화여대 물어볼 것이다.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동향과 언론과 관련된 자기의 보도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준비를 했던 건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거나 법률적 조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기도 20살, 21살 어린애가 이런 내용을 나한테 물어볼 건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도 한번 해본 거고 생각을 좀 더듬어 본다는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 탄핵 정국과 촛불 민심에 불을 당긴 정말 이 방아쇠를 당긴 트리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유라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 그냥 느낌으로는 주범이라기보다는 종범 아니겠습니까? 종범이다. 엄마가 야 이거 다 해놨으니까 말 타면 돼. 내가 삼성에서 지원해 준대. 오케이 타기 싫은데 엄마가 타라니까 탄 거예요. 그 주범이 아니라 종범인 거죠. 이화여대도 자기 학점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아웃된 줄 알았더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만나보라니까 만나보고 왔더니 학점이 나왔더라.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엄마가 다 설치고 다니면서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학점 다 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되고 탈법에 익숙하고 불법에 익숙한 어머니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자기는 거기에 종범으로 따라 들어갔다는 정황이 좀 느껴져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주범이든 종범이든 들어와서 순순하게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털어놓은 다음에 깨끗하게 법적 책임을 좀 지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어머니한테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앞으로라도 사회생활 하는데 가정교육 똑바로 살면서 그동안 뭐 드러난 게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올린 돈도 권력이다. 그다음에 자기가 주로 다녔던 사우나에서 그 사람 때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에 버릇없는 그야말로 싸가지 없는 싸가지 큰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법적 책임을 확실히 받고 그다음 또 개과천선해서 정상적인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어머니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 덴마크 법원에서 정유라가 밝힌 일문일답 내용은 계속됩니다. 정유라의 육성 증언, 또 다른 육성 증언은 잠시 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유라가 독일에 있는데도 작성된 그 유령의 답안지 내용 보도해 드릴 때 정유라의 추가적인 육성 진술 추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출력문을 통해서 계속 보실까요? 한 가지 제가 인상을 받은 게 덴마크 법원의 판사님들이 상당히 한국 시사에 능하다. 데이비드 유는 덴마크 법원 판사와 검사가 삼성의 의혹과 이화여자대학 의혹 어떤 이런 시사를 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덴마크 판사에 대한 정유라의 답변입니다. 연락 안 한 지 한 달 됐다. 책임지기 싫어한다. 데이비드 윤이 나랑 연락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이 정유라의 답변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유라와 덴마크 법원이 나눈 일문일답에 대해서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은신했다라는 그 집은 과연 어떤 집일지 저희 특파원이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세 번째 출력물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의혹부터 체포까지 의문의 도피 생활. 함께 있었던 20대 남성 2명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유라가 은신해 있었다는 렌트했다는 그 덴마크 집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렌트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강원도 평창 팔아서 번 돈이 이렇게나 많았던 걸까요? 다른 돈은 없었던 걸까요? 덴마크에서 동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정유라 씨가 석 달 넘게 머물렀던 곳은 덴마크 북부 올보르 공항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조용한 마을입니다. 집 밖 창문은 모두 내려져 있고 계십니까?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아직도 구치소에 갇힌 정 씨를 제외한 정 씨의 아이를 포함해 일행 4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량이 정유라 씨가 도피할 때 썼던 바로 그 밴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정유라 씨가 좋아했다는 개를 키웠던 그 개집을 지나 이곳에는 바로 고양이 창고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 창고 안에는 지금도 고양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 방 안에서도 고양이가 발견됐고 지하에 있는 방에서는 개소리도 들립니다. 쓰레기통에서는 정 씨가 좋아하는 한식의 흔적이 많습니다. 즉석밥뿐 아니라 한국 조미료도 있습니다. 벤차 안에는 19개월 된 정 씨 아이를 위한 유아용 카시트가 있고 뒷마당에서는 자주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고 주민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이 말을 공부하러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덴마크 올보르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정말 고양이가 있군요. 아까 정유라는 펜리스라고 밝혔지만 이 칼럼 펜리스라고 보기에는 고양이가 한 4-5마리 그리고 집안에는 아직도 강아지가 이 불독을 키웠군요. 어제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고양이가 9마리가 있고 고양이가 9마리예요? 강아지가 3마리가 있다고 어떤 보도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뭐 강아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제 뭐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뭐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상 도피 생활 와중에서도 저번에 누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들 어디 갔을까 궁금하다고 어떤 패널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심리 상태도 참 궁금합니다. 저렇게 강아지가 한 마리도 아니고 고양이든 강아지든 한 10마리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도 저렇게 강한 애착을 보인 거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쨌든 고독한 거죠. 혼자 도피 생활하고 지금 엄마도 없고 지금 남편도 없고 아이만 있고 자기의 어떤 그 한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또 덴마크까지 가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보통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 자료 그림이 지금 저희가 직접 취재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덴마크에 있는 집도 일단은 호화스럽다. 뭐 외국은 다 넓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외국 돈 있는 분들은 넓게 사는데 개와 고양이를 위한 집이 따로 이 나무로 젖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만큼 애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 위생상의 문제도 있었겠죠. 예전에 왜 아동학대 혐의로 독일에서 경찰이 한번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웃 주민들이 어린 아이가 있는데 옆에 이 펫들이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한테 좋지 않다 이런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한번 독일에서 출동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한번 대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양이 집 따로, 개 집 따로. 뭐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게 몇 가지 장면만 보더라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20살인가요? 21살밖에 안 된 어린 친구인데 저렇게 혼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피 생활 계속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뭔가 정돈도 안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좀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런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덴마크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본인을 위해서 나은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유라의 이 덴마크 법원 현지에서의 이 울먹이는 호소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많은 정유라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방금 취재를 했던 우리 동정민 특파원의 현지 취재 내용에 따르면 동정민 특파원은 뭐 동정의 가치가 없다. 굉장히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에 김백미 의원님 오늘 저희 동아일보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조력자들이 함께 있었다. 4-5명이 함께 있었는데 20대 남성 2명 정유라의 말을 조련해주고 어떤 저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건장한 남성 2명도 있었고 그리고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도 함께 있었는데 뭐 육아도 다 도맡아서 하고 아이도 키워주고 정유라 씨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뭐 쌀도 있었고 고독할 새가 없었다. 특파원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일말의 동정심이 안 드는 게 제 감정 상태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5명이 체포가 된 거잖아요. 아이 그리고 이 27살로 추정되는 남성 2명. 이 남성 2명은 말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주로 했다라고 하고요.
한 명 말씀하셨던 게 이제 60대로 추정되고 있는 보모의 역할을 했던 여성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여성은 과거에 이제 최순실 씨 집안일을 도와주던 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정유라 씨를 혼자 두기가 나름대로 걱정됐던 어머니가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스스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20살 초반에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봤던 정유라 씨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고 그 모든 일을 이 아주머니가 도맡아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저 엄청나게 커다란 집에 저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거고 그 안에 저는 가서 두루마리 휴지가 있나 좀 찾아보고 싶어요. 거기 이렇게 돈 또 껴놔갖고서는 현금 껴놓지 않았느냐. 현금이 껴놔서 어딘가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도피라는 과정에서도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썼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증언 한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레스토랑 직원,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자주 갔던 레스토랑 직원은 저희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덴마크 레스토랑 직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덴마크 사람 맞죠? 팁이 의무가 아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정유라 씨는 직원들에게 80유로씩 막 팁으로 줬다. 80유로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을 팁으로 줬다. 세상에 팁을 10만 원으로 줬다. 돈을 펑펑 썼고 돈이 꽤 많은 사람으로 보였다. 그들은 주중에 왔는데 덴마크 사람들은 주중에 외식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 김백미 의원이 방금 말씀했던 게 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정유라 씨의 혐의가 아주 위중하고 중요할 수 있다는 게요. 지금 벌써 외국으로 이 레스토랑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비싼 레스토랑이네요. 분위기도 좋고요. 가운데에 어떤 저런 특별석도 있고 상당히 의자나 조명, 집기구도 상당히 고급스러웠던 덴마크 현지 레스토랑입니다. 네, 팁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의 팁을 줄 정도면 거기서 먹을 식사값은 얼마였겠습니까? 한 끼 식사값이죠.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식구들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벌써 해외로 도피한 지 작년 가을에 이제 해외에 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루에 썼던 현찰과 돈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두루마리 휴지 몇 개를 썼을 거거든요. 그럼 그 돈들은 어디서 나왔고 누구에게 받았으며 그동안의 조력은 누가 도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입증을 해야지만 이 국정농단의 실체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정유라 씨에 대해서 서투른 동정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자꾸 정유라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마라 그렇고 그런데 아빠라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독일 회사가 망했다. 지금 저희가 속보로 빨갛게 그래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덴마크에서 저희 기자들을 만나서 법원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독일에 있는 회사가 망했다라고 하면서 김백무 의원이 말했던 저 호화스러운 레스토랑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저 호화스러운 레스토랑에서 팁을 10만 원씩 주면서 돈을 펑펑 썼다. 그러면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정 의원님 왜 자꾸 이렇게 동정하시는 겁니까? 동정이 아니라 최순실과 정유라 관계를 한 무더기로 한 꾸러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순실과 정유라는 이제 일반적인 모녀 관계랑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인 모녀 관계도 엄마랑 뭐 애증하고 뭐 싸우고 이렇긴 하지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많은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정유라가 굉장히 엄마한테 반항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만 벌써 가출을 했다고 해서 이제 남자친구랑 살았다고 하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엄마한테 그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마와의 그 어떤 관계 반항 차원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증언이 더 많거든요. 그 정도로 저거 했고 강아지나 개를 좋아하는 것도 보면은 엄마랑 정상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 뭐 한두 마리는 키울 수 있어도 저 정도로 많이 애착을 가지긴 힘들 것 같은 상황이고요. 또 아이도 낳지 않았으니까 보통은 저렇게 애완동물이나 그 개나 강아지를 좋아해도 본인이 엄마가 되면은 아이한테 모든 것이 관심이나 이런 것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애완동물을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유라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 엄마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에서 정상적인 어떤 애착 관계나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했을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순실 자체는 저는 이거를 늘 설명할 때 이 최순실을 정말 김연아처럼 만들기 위한 그 최순실의 거대한 그랜드 플랜이 이런 사태를 빚었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엄마는 저기 딸을 좀 김연아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성마를 통해서.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어떤 두 사람의 모녀 관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분석이 돼야지 관계가 나오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관계죠. 네, 청담고등학교도 나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시켜서 다 갔다. 정유라 씨의 답변은 일관적으로 엄마가 모든 걸 시켰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정유라 관련된 새로운 뉴스, 네 번째 뉴스로 이어집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상당히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없다라고 정유라 씨는 진술하고 있는 거 봐서 우리의 돈의 기준과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돈의 기준은 애초부터가 달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관점은, 포인트는 정 의원님께서 잘 진술해 주셨듯이, 발언해 주셨듯이 최순실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어떻게든 대한민국으로 송환될 것은 예정돼 있는 만큼 최순실이 입을 다물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과연 입을 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의 발언 함께 보겠습니다. 최순실이 딸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아파한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최 씨가 지금까지는 대통령 보호를 위해 입을 닫고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보단 딸을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일 공산이 크다. 게임 체인저. 이 게임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정유라의 지인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유라가 다혈질이라 심사가 꼬이면 앞뒤 안 재고 폭탄 발언을 쏟아내는 스타일이다. 특검이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그냥 다 둘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는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불법으로 입학을 하고 불법으로 성적을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유라의 육성 진술 조금 뒤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이제 검찰에서 최순실도 입을 열 것이다. 그렇죠. 이게 뭐 들어오게 되면은 최순실 씨도 딸이 그게 이제 진실 여부와 별개로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최순실 씨도 딸은 몰랐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하는 대로 했다라고 할 테니까 지금은 아예 이제 말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정유라 씨에 대한 동정 여론이라 할까요? 이게 정유라 씨가 같이 말하자면 뭘 누린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실제로 엄마하고 공모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뭐 삼성에서 뭐 돈을 이렇게 하자, 이화여대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은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거겠죠. 예.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애를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바깥에서 이 지원도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이제 파탄이 일어난 것인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할 수 있는 게 뭐 딸을 뭐 대학 졸업을 다시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예. 승마를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어찌됐건 좀 보편적인 삶, 바깥으로부터 좀 보호받는 삶을 딸에게 좀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거 하나 목적을 갖고 수사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유라 씨의 덴마크의 육성 진술 등을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독일에 있는 정유라 대신 누군가가 작성했다는 그 유령 답안지, 그리고 소설가 이인화 씨로 잘 알려진 류철균 교수가 정유라 씨에게 부정한 학점을 제공했던 그 적나라한 과정, 오늘 돌직구쇼에서 지금부터 폭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돌직구신문입니다. 참, 이 부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가 찰 겁니다. 영원한 제국, 소설 유명했던 소설가 이인화 씨, 본명은 류철균 씨, 성적을 조작했던, 그리고 성적 조작을 지시받았던 그 적나라한 정황,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사진에 다 나왔네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는 이 이화여자대학교 시험 답안지 한 장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세히 좀 보실까요? 이화여자대학교 시험 답안지. 실제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이화여대생들이 시험을 쳤던 답안지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 시험 과목명, 영화 스토리텔링의 2회 A. 과목이 2개 있었군요. 영화 스토리텔링의 2회. 이 과목을 가르쳤던 지도교수는 그렇습니다. 류철균 교수. 류철균이라는 이름보다는 소설가 이인화라는 이름이 아마도 더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소설가 이인화 씨가 교수로서 가르쳤던 과목, 영화 스토리텔링의 2회, 대학, 체육과학 학부, 학번 1531 가렸습니다. 이름 정유연. 분명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문제지는 따로 있고 답안만 본인이 적은 겁니다. 영화 스토리텔링의 2회니까 첫 번째 문제는 아마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답변도 잘 썼습니다. 맞았고요. 수사적이다, 논리적이다, 시대적이다, 그림자 쭉 나왔습니다. 6번은 흥미로운 건
몰라서 못 쓴 건지 일부러 틀리기 위해서 안 쓴 건지 모르겠지만 답안을 비워놨고 틀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 4번 문항 보실까요?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를 묻는 답변을 정유라가 써서 맞췄다는 겁니다. 이 보들레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뭐랄까요?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만 맞출 수 있는 시인인데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인 보들레르를 정유라가 맞췄다. 상당히 뭔가 여기서부터 이상하다. 정유라 씨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들레르를 맞췄다. 뭐 한 4문제 정도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춘 상당히 우수한 답안지. 그런데 이 답안지 김병민 의원님, 예. 정유라가 쓴 걸로 돼 있는데 이때 정유라는 독일에 있었다면서요? 독일에 있었죠. 누가 쓴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화 교수가 본인의 이 조교에게 이거를 작성하라고 시키고 살짝 끼워 넣기 했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이름을 봤을 때 정유현을 아주 휘갈겨 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쓰기 싫었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교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신 써준 거예요. 정유연을. 대신 쓰고 나머지도 여기 대해서 모든 답들을 예를 들어 조교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그중에서 100% 맞게 하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몇 개 정도는 틀리게 한 다음에 14개 문항 중에 10개의 정답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 조교와의 대지신문에서도 이인화 교수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조교 같은 경우는 조교가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 심사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까지 얘기를 하면서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터라. 소설가 이인화 씨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얼마나 불편한 상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교수가 실제 이 학생들이 동시에 같이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황당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 교수가 어떻게 시험지를 중간에 껴나가고 합니까? 근데 예.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인화 씨가 실제 정유라 씨를 누군가의 압박에서 봐주라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이인화 교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강 신청부터 다 알고서 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씩 오늘 돌직구시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유라 씨 몰래 작성된 보들레르 이 답안지 오죽하면 정유라도 놀랐습니다. 정유라 본인도 놀랐습니다. 덴마크 현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정유라 씨 뭐라고 답했을지 정유라 씨의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2015년도에 F학점을 받았어요. 2016년도에도 당연히 F학점을 받고 그대로 제적이 될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그 리철빈 교수님이랑 시경 총장님이 학교에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먼저 난 다음에 저도 아예 몰랐는데 학점이 나온 거예요. 저는 아예 그때 학교를 본 적이 없었고 하나도 모르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지금 2달 만에 독일 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군지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김구식 교수님, 그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시험하고 성적 주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오죽하면 정유라도 나도 F학점 받고 제적당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학점이 나왔네? 상당히 잘 나왔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동정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못된 엄마 또 그 못된 엄마와 협잡한 못된 교수가 저런 일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저는 소설가 이인화 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인화 씨가 썼던 소설이나 뭐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뭐 즐겨봤던 소설입니다만 굉장히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나름대로 또 철학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이인화라는 사람이 최순실 씨한테 어떤 약점이 잡힌 건지 아니면 뭘 도대체 받았길래 이인화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학점이 나올 줄 상상도 안 했고 학점 나온 것 자체를 본인도 깜짝 놀라는 정도인데 뭐하러 저렇게까지 되지도 않은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가면서 가짜 대리 시험을 보게 하고 조교를 협박해서 쓰게 합니까? 쓰려면 자기가 쓰지. 자기가 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지금 계속 저는 이제 동정론 쪽에 표를 치는 게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못된 엄마 그리고 자기 딸의 성공과 자기 딸의 부귀영화에 집착하는 강남의 못된 엄마에 휘둘려가지고 최순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수록 그 어머니 최순실은 정유라에 대한 집착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 집착이 계속 내리로 내려오면서 계속 어긋난 집착들이 정유라는 또 자기 아들, 그다음에 그 고향의 강아지한테 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못된 엄마, 못된 아줌마,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이라는 엄마 때문에
정유라는 그냥 거기에 조역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가지고 원치도 않는 특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특혜를 즐겼고 자기는 일정 부분 그 향유를 했었고 그것이 당연한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건 가정교육이 잘못된 아나무 인격의 잘못된 성장 환경이 있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정유라는 못된 몸을 만나서 그 엄마가 만든 큰 구판에 들어온 하나의 조력자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을 자기가 감수하고 죄를 받고 벌을 받은 다음에 새 출발을 하기를 바라고요. 예. 더 나쁜 것은 저 정유라의 저 학점에 대해서 개입해가지고 성적을 조작하고 대리시험 보게 한 유철균 교수와 그에게 그것을 예. 부탁했던 김경숙이라는 학장님에 대해서 제가 그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제 첫사랑이 경숙입니다. 이름 척발려서 무사하게 창피해서 정말. 개명을 하라. 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이 소설가 이인화 씨 과연 자기 혼자서 이 시험 조작, 성적 조작을 했을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에 대한 힌트와 해답이 사실은 정유라 씨의 육성 진술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의 깊게 다시 들어보시죠. 2015년도에 F학점을 받았어요. 2016년도에도 당연히 F학점을 받고 그대로 제적이 될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그 류철균 교수님이랑 시경 총장님이 학교에 가셨어요. 학생이랑. 그리고 저는 먼저 난 다음에 저도 아예 몰랐는데 학점이 나온 거예요. 저는 아예 그때 학교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모르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지금 2달 만에 독일 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누군지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정유라 씨의 육성 오늘 저희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의 진술 안에 그간의 궁금증에 대한 힌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설가 이인화, 류철근 교수에게 학점을 조작을 지시했던 사람은 바로 김경숙 이대 전 학장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언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함께 보실까요? 정윤혜 씨의 딸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데 왕따를 당해서 우울증이 심하다. 김경숙 전 학장. 그렇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서 내가 아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대 관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유라가 우울증이 심하니까 학교에서 생긴 병이니까 우리가 보상해줘야 한다라고 학장이 일개 교수에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다니 좀 챙겨봐 달라라고 김경숙 전 학장이 지시를 했다라고 류철균 교수는 진술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안 있다가 벌써 2번 강압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 또 전화 왔어요. 정유라 학생이 어머니와 찾아갈 테니 만나주라 라고 최순실을 만날 것을 류철균 교수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특검에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류철균 교수가 특검 조사에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으로부터 3차례씩이나 정 씨를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3번 똑같은 말 하면 이건 부탁이 아니라 강압입니다. 학장 부탁이라 무시할 수는 없었고 조교에게 정 씨의 성적을 좀 챙겨주라 이렇게 지시했다. 그리고 학장의 지시로 최순실을 만난 류철균, 소설가 이인화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경숙 전 학생이 전화로 확인 전화가 온 겁니다. 최순실 씨 만났으니까 어때요? 그 참 좋은 사람 같지 않더냐라고 부르니까 하도 황당해서 그냥 아줌마 같았다. 차마 국정농단의 실세 같았다라고는 하지 못하고 그냥 아줌마 같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유철근 교수의 이야기를 다 믿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유철근 교수는 이대 내에서 상당히 지명도하고 영향력이 있고 비정규 트랙 교수가 아니라 전임 교수입니다. 김경숙 학장하고는 단과대학도 달라요. 뭐 크게 봐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제 뭐 중진 교수의 부탁이니까 이걸 들을 수가 있겠지만은 김경숙 학장의 부탁을 안 듣는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을 볼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밝혀진 것도 같이 부안해동한 것이다. 특검 수사가 들어갔을 때는 조교들을 불러가지고 니들이 똑바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불이익이 당할 것이다라는 강압까지 가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방증들을 보면 최순실 씨가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차관도 이제 길에 세워놨다가 차에 잠깐 태웠다가 이렇게 하는데 김종 차관. 그리고 자기 귀한 딸하고 해서 김경숙 학장은 이 정유라 씨를 만난 적도 없어요. 총장 만나고 유철근 교수, 그것도 교양 과목의 교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유 교수하고의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이건 뭐 저도 이제 추측입니다만 유 교수가 그
미드 K 재단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정부에서 관여를 해서 예.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놓은 공익재단에 이사로 이름을 올려놓아 있는다든지 지금 정부하고 여러 관계들을 맺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분의 이제 컨텐츠가 평소에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고 그런 관계망 속에서 있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김정숙이라는 옆 단과대학의 전 학장이 국문과 교수한테 이거를 3번 부탁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조작까지 해서 했다고는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윤 실장님의 지적은 소설가 이인화 씨도 분명히 부안해동한 측면이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류철근 교수, 소설가 이인화 씨의 진술로 한 가지 깨진 진술이 생겼습니다. 바로 김경숙 전 학장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었습니까? 2014년도에 김종 차관으로부터 부탁받고 그리고 학칙 개정하죠. 2014년에 학칙 개정은 안 했는데. 승마 포함시키라는 개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학칙하고는 관련되지 않고. 학칙이 아니더라도 최순실, 정유라 부정 입학의 중심은 바로 김경숙 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신청을 해요. 유독 정윤회 씨 딸이라는 것을 남궁군 처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맹세코 정유란이 그 당시에 그 학생 이름조차도 저는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경수 학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정유라라는 이름도 생소하다. 정유라? 정유라 누구지?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교육자로서. 그런데 류철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3차례나 김경숙 전 학장이 나에게 전화로 해서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말했고 정유라도 육성 진술에서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털어놨습니다. 김경숙 전 학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상황을 보면은 그 뒤에 그 국정조 청문회 뒤에 앉았던 남궁곤 입학처장 이야기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남궁곤 입학처장을 제가 잘 압니다.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선배이기도 하고. 남궁곤 입학처장이 김경숙 전 학장의 정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정유라를 알 수가 없어요. 금방 윤태호 실장 말한 것처럼 유철근 교수는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문화융성위원을 활동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현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서 했던 재단의 이사 역할을 했던 것들 보면 최순실 씨와 연결된 고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김경숙 학장이 유철균한테 이야기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은 불사의 진실게임이지만 지금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입학처장한테 정유라가 오니 좀 잘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남궁곤 처장이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정면에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얼굴 생긴 걸로 봐서도 저는 김경숙 학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표정 변화나 이런 게. 남궁곤 처장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정치학자가 어떻게 정리를 알겠습니까? 정황상적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남궁곤 처장이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부탁하면 그걸 거절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저는 김경숙 학장 정말 검찰에 긴급 체포장을 내려서라도 제가 첫사랑 일입니다만 반드시 저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전 학장이 분명히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밝혀졌군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박영수 특검에서 그 청문회 과정을 다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몇 차례 걸친 청문회 동안 검찰에서 저것이 거짓이고 참이다를 다 체크리스트에 아마 올려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했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진실을 다 알고 있는데 뻔뻔하게 위증을 한다라는 게 이제 특검 측의 반응이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 서로 난 모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학한 학생은 있는데 입학시킨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고 학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학점 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유철균 교수가 줬다고 하지만 그리고 유철균 교수 변호인 측의 설명이 참 황당한데요. 지금 몇백 명 학생들이 가끔 왜 우리 성적 불만 있다고 올려달라고 이제 그 반론 신청할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고 한 100명 정도 올려줬는데 그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점 불만이 있어가지고 다시 댐평가에서 올려주는 것과 완전히 조작을 해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것이 마치 특혜가 아닌 양 변호인이 취재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황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제대로 좀 밝히고 이번에 어쨌든 그 어떤 혐의가 있는 교수들은 제발 학교에서 좀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권력의 부역자로 전락한 교수들한테 학생들이 도대체 뭘 배울까요? 그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네. 100마디 저희들의 논평보다 정유라 본인의 육성 진술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다 해명해 주지 않을까요?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나도 학점이 안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학점이 나와 있더라. 60초 광고 후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부끄러운 동문상을 선정했습니다. 그 후보들 공개합니다. 아직 최종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실시간으로 1, 2, 3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3위 안에 못 들었습니다. 3위 조윤선, 2위 김진태, 1위 우병우. 압도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부끄러운 동문상 1위 후보를 90% 이상 받고 있다는 뉴스 속보도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정확한 덴마크 현지 취재 내용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